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추기옥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감 선생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밖에서 보면 대부분 이게 얼굴들이 편안하지 않은 얼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고 안온한 얼굴을 할 수 있느냐. 대단히 이렇게 행복하신 것 같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들? 와. 아니,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둘 다요? 와, 이건 짝사랑 아니네요, 그러면? 아,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5년 정도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노인분들이 여러분과 같은 얼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처럼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기로 해요. 자, 시작해도 될까요? 네. 자, 허락하셨어요. 네, 그냥 됐습니다. 자, 저는 한 25년간 노인 쪽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땐 제가 젊었거든요. 왜 내가 노인을 위해서 일해야 돼? 나 다른 쪽에서 일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일을 한 지가 25년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면은 제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실상을 제가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저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책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인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가족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해하면 안 될까?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하는 노년의 삶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편안한 얼굴을 하시고 되게 마음도 편안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불행해. 나 너무 슬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 노인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꼭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될까? 우리 좀 아름답게 살아가면 안 될까? 우리 한번 이거 우리 생각해 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책을 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둘 중에서 두 번째 책에 기초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노년기는요, 불행하게도 위험이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는 꿈을 꾸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셨을까요? 나 아름답게 살 거야. 나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내가 예쁜 아들, 딸 낳고 나 잘 살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어머,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는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분이에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잃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다시 벌면 돼요. 내가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받고 나 다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노년기에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에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꼭 흰머리가 생기고 등이 굽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우울증, 그다음에 뭐 고집도 세지고 다른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이런 변화가 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노년기의 고통,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겪는 고통이 있어요. 그걸 노인의 사고라고 그래요. 4가지 고통이에요. 첫 번째,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곤의 고통. 내가 나이 들어가니까 없던 병이 막 생겨요. 잘 안 나. 질병의 고통. 세 번째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누가 나라고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로워. 고독의 고통.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일자리 좀 주세요. 나 일 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 그 연세에 무슨 일이세요. 집에 들어가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마땅한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무위예요. 없을 무, 할 위자.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에는 이 4가지 고통을 일반적으로 겪어요. 그리고 내가 점점 신체적으로도 약화되고 정신도 좀 독립심을 잃어가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나를 내 권리를 침해하려는 사람들도 생겨요. 누가 나의 자산을 뺏어가려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권리 침해 또는 학대 이런 또 위험도 생겨요. 네, 자 이런 게 노년기 위험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을 더 사실 수도 있고 20년을 더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노년기는 이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를 한다는 거는 언제 준비를 하느냐. 내가 알 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추기옥이라는 사람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위험이 있대. 그럼 난 이 중에서 뭐를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먼저 노년기에는 이렇게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노년기에는 이렇게 위험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고자 하지 않아요. 노인, 노화, 노후 다 늙을 노자가 들어있어. 나 싫어. 나 그런 말 안 들을 거야. 그 다음에 안 듣고 안 보려고 해요. 자, 그런다고 그래서 늙음이 우리를 다가오지 않을까요? 와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되는 것을 거부하고 늙는 것은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나이 들어가다 어느 순간 아차 내가 실수했네. 내가 이때 준비할 걸. 그럼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물론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보충할 수 있을지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이란 뭐냐? 내가 지금 잘 살면 나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착각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나의 삶을 미래로 연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게 정말로 되는지 한번 봐요. 자, 우리 한번 냉정하게 현실 분석을 해보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대로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바래요. 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명을 얼마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제가 일을 하면서 100세 넘은 어르신을 여러 명 모셔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고 30년을 더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계속 일단 경제적인 문제예요. 내가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매달 생활비를 내가 써야 되는데 생활비는 어쩌지? 자식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만약에 중병에 걸렸어요. 내가 큰 수술을 받았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입원비 누가 내주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해?
그거 어떡하죠? 자,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지장애가 생기거나 뭐 치매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내가 돈이 있어도 나를 위해 쓸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내 편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까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그러면은 가족이 대신 해줄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누가 보호자 역할을 해요. 물론 여기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도 당연히 도와주시겠지만 또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가족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위해서 내 편에서 모든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정말 가족이 나를 사랑해 줄까? 우리 좋은 사이일까? 혹시 내가 상처 주진 않았을까? 그럼 난 친구한테 인기 있는 사람일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가 문제. 내가 넘쳐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보람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가 힘을 잃어가니까 누군가가 나를 내 거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제대로 잘 방어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힘든데도 내가 눈치 보며 내가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노년기에 닥쳐올 수 있는 위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닥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송해요. 제가 소리를 안 줄여가지고 조금만 기다릴게요. 자, 아름답고 존경받는 노년을 위한 준비예요. 여러분은 모두 다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먼저 우리가 내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 나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를 좋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내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또 정신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과 내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 나를 방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권리 인식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도 잘 보내시려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말년에 정말로 이제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아름답게 살다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오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면 준비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노화의 인정과 수용이에요. 아, 나 노화되는 거 나 다 인정해요. 벌써 내 이마에 주름 생겼잖아요. 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건 다 인정하는 건 저도 이해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가서 나의 삶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노화의 인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별로 이 나이 들어간다는 걸 좋아하지가 않아요. 네.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느 카페에서 어떤 분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젊은 여자가 오더니 어머, 이 카페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왜 나이 든 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비켜주세요. 뭐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그분이 놀래가지고 자리를 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회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회라는 거는 모든 연령층이 서로 도와가며 서로 융화해가며 화합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렇게 연령차별주의 아니면 이념이나 뭘로 인해서 이게 좀 조각조각 깨진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노인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배제를 하는 경향들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어느 초등학교 근처에서 무슨 영어 교실을 하나 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윤 선생 영어 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가지면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박수를 쳐줬죠. 잘했어, 잘했어, 열심히 해봐 하고 박수를 쳐준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친구가 만날 때마다 애들이 자꾸 줄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왜 애들이 줄지 하고 조사를 나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여선생이 그 근처에다가 똑같은 공부방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선생은 나이 들었어, 주름도 있어, 자기를 버리고 자기가 가르치던 애들이 전부 다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순진해, 천진난만해 그러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아이들마저도 연령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게 너무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알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젊어질까? 주름이 생겼네? 이거 수술 받을까? 내가 비싼 화장품을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노후라는 거는 진짜 긴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준비하고 경제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젊음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준비의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불행해하는 거예요. 노화는 비가역적이에요. 안입이 가능할까? 거스를 역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를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은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아통합이라고 그래요. 자아통합은 뭐냐?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먹고 잘 크면 돼요. 그 다음에 학생 때는 내가 잘 먹고 잘 크고 공부를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면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고 잘 살면 돼요. 자,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인생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다 여러분의 공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에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외환 보유고가 전 세계에서 10번째에서 13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자, 그게 다 누구 덕이에요? 여러분들 덕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지만은 이게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잘 살아왔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내 자녀를 잘 길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덕에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면은 노인분들 중에서 그렇게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드물어요. 이번 생에서 나는 실패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비하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고통도 감사합니다. 슬픔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오늘 강연에 정말 딱 맞는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살았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실패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잘 살아왔던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 그러면 죽음은 사람이 다 두려워 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잘 살아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은 죽음이 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아까처럼 슬픔에도 감사하고 내가 좌절이 와도 감사하고 불행에 와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모든 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순해져요. 그래서 미웠던 사람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거기서 출발할게요. 자, 두 번째예요. 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숙연해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리나요? 어휴, 제가 여러분한테 상처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씩씩하게 더 열심히 사시라고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잘 살아오셨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잘 살려면은요,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가족 집단주의, 가족 이기주의 속에 살아요.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돌보면 내가 나중에 내 자녀가 나를 책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다 사위 보셨고 그 다음에 며느리 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며느리 아들 집에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오란 말 하면 못 가죠? 그럼요. 당연하죠. 딸 집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엄마 오세요, 놀러 오세요 하기 전에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를 아는 엄마가 외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극정성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다가 결혼을 시킨 다음에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더니 너무나 싱싱한 딸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딸기를 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딸기를 샀대요. 그래서 내가 이 딸기를 아들한테 갖다 주면 아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딸기를 사가지고 아들 집에 가서 띵동 하고 벨을 눌렀대요. 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이 딸기를 보고 와 맛있겠다 이럴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퍽 인상을 쓰면서 엄마 왜 왔어? 그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는 나 안 갈 거야. 부르기 전에는 안 갈 거야. 이제 그 엄마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정성 들여 키웠지만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게 지금의 사회예요. 그게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자식한테 의지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셔야 돼요. 나 한숨 소리 들었어요. 이게 한숨 쉬실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숨 쉬시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는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사세요.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주위 사람들하고 만나고 맛있는 거 잡수시고 돈 아껴가지고 자식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쓰셔야 돼요.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게 뭐냐면 자주적인 삶이에요. 스스로 자, 주인 주자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자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뿌듯해요. 나는 잘 살았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여러분 일 스스로가 삶의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녀한테 의지하지 않잖아요. 자녀는 더 자주 와요. 왜? 멋있어 보이거든. 와, 우리 부모님은 자녀한테 뭐 해달란 말도 안 해. 너무 씩씩하게 사셔. 교회도 열심히 나가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와,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멋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더 관계가 좋아져요. 내가 자꾸 자녀한테 의지하고 그러면은 부양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자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식 생각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넘어갈게요.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나를 위해 돈도 썼는데 갑자기 오늘 강의 듣더니 우리 부모님이 자기만 생각해요.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나오게 잘 사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25년간 노인복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 불행해, 나 우울해, 나 슬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 네,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폐허가 된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10번째,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아니 왜 다 돈이 없죠? 열심히 돈 벌었을 텐데. 그 돈 다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침대 밑에 있나요? 은행에 들어있나요? 그럼 쓰면 되죠. 근데 왜 돈이 없다고 왜 다 아우성들이죠? 다 어디 갔어요? 자식들한테 투자를 한 거죠. 네. 죄다 자식한테 몰빵을 한 거예요. 자식한테 올인한 거예요. 대학원 보내줘, 결혼 자금 해줘, 아파트 집 사는데 보태. 죄다 자식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할아버지를 모신 적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돈이 많았어요. 커다란 건물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평생 직장을 안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모신다라는 핑계하에 아버지 앞에 찰싹 달라붙어서 기생충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붙어 사는 자식을 보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당연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똑똑한 둘째 아들한테 재산을 다 증여를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회계사예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재산을 미리 이제 커다란 건물을 하나 증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대요. 자, 아들아, 내가 나중에 생활비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제가 생활비를 매달 또박또박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나중에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할 거냐,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제가 의료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주냐면은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5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턱도 없죠. 더구나 폐암에 걸렸잖아요. 더구나 큰아들이 붙어 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작은 아들을 대상으로 내가 준 재산 돌려줘 라는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폐암에 악화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렇게 큰 재산 아니더라도 작은 재산 물려주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부모는 뭐지? 자식에게 내가 돈을 줘서 좀 더 자식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좋은 부모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매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돈이잖아요. 자식들이 돈을 줄까요? 못 줘요. 자식이 나빠서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삶도 팍팍한 거예요. 네. 고용이 불안정. 그 다음에 자기들도 자기 애들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늙은 부모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 따위로밖에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요, 정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얼만큼 남겨두고 줄지를. 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주면 자식들이 나를 보살펴 줄 거야? 그거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삶은 소비의 연속이고요. 그리고 인생 최대의 지출, 이 노년기 일어나요. 내가 아프니까 계속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계속 내가 돈 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가 와상이 될 수도 있고, 기저귀 차고 누워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내가 간병인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인생 말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인생의 말년에 우리가 지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주는 거 오케이. 하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쓸 돈은 충분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증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는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내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시어머니가 아주 두꺼운 금반지를 끼고 있었대. 그랬더니 며느리가 와가지고 과일도 사가지고 오고 어머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반지예요? 가짜 반지예요? 가짜 반지. 네. 그러니까 이게 자녀한테도 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걸 다 퍼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의 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려면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를 볼게요. 저희가 서비스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들 말을 해요. 아우, 저희 부모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잘 좀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또 부모는 아유, 우리 자식들 효자, 효녀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어머, 이 가정은 너무나 화목하네. 너무 사이가 좋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웬걸 자식들이 안 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가족이 전혀 다른 모습을 띌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것은요, 노인에게 되게 중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도 나오시고 뭐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못 나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거동이 불편해서 내가 교회를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인지 기능이 나빠져서 치매나 파킨슨병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판단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사람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과는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란 누구냐? 특히 노년기에 중요해요. 어린아이 때 중요하고 노년기에 가족이 특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란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 때 내가 판단 능력이 없거나 내가 실행 능력이 없을 때 가족이 대신 나서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어머니를 위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까? 그거를 가족이 그 관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란 노인들에게 좋은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해요. 내가 아파서 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요양원에 가느냐, 아니면 불편해도 가족이 집에 데리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서비스를 해보면 할머니 노인들이 막 치매가 걸려가지고 기저귀 차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도 몰라봐요. 나중에 이제 치매가 심하게 되면. 그래도 엄마 오래만 살아줘. 엄마 기저귀 차도 괜찮아. 엄마가 말 못해도 괜찮아. 나 못 알아봐도 괜찮아. 엄마 오래만 살아줘. 하는 집들이 있어요. 반면에 부모가 건강한데도 귀찮은 거예요. 그냥 요양원 보내고 싶어서 안 달란 집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족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떤 존재냐, 어떤 감정을 내게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족에게 막 질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살아요. 저희 엄마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가지고 한 6년 전에 진단을 받아서 제가 10년 전부터 제가 모시고 사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혼자 살면서 자꾸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제가 4년 전부터는 제가 집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아파트 마당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놀다 와요. 어느 날은 풀이 죽어서 오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은, 아이고 거 누구 있잖아. 그 사람이 주말마다 자녀들이 온대. 그래가지고는 올 때마다 뭐 과일도 가져오고 뭐 아주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단다. 그래가지고 그 집은 주말마다 그냥 자녀들이 그냥 안 올 데가 없대. 엄마가, 제가 그러면 엄마 절반 깎아. 엄마, 내가 누구야? 나 노인복지 전문가잖아. 내가 수많은 노인들을 집을 내가 방문해 봤는데 그런 사람 많지 않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절반은 깎어. 내가 그러면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기대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높아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을 애써서 키웠으니까 우리 자식도 그 사람처럼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가 셋이에요. 제가 맞이고 남동생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부산에 살고 있고 하나는 일산에 사는데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오느냐고요. 부산에 사는 사람이. 못 오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기대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는 게 불편하냐?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살잖아요. 모든 게 풍족해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 기대는 이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는 기대치와 현실에서의 차이 때문에 어떤 때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팍 낮추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하고 자녀들 건강하고 나 건강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정성을 들여 자식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도한 정성은 필연적으로 보상을 바라는 거죠. 내가 나이 들면 자녀들이 나를 떠받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만나면 고마워, 아유 고생했어, 사랑해, 이런 말을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 이런 말 잘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해요. 오, 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혹시 문자 보내면 거기다가 빨간색 하트 딱 찍어서 날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 멋져,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정말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너 길렀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랑이란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너 키웠으니까 너 나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도 노력해야 되고 자녀도 노력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간섭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너는 너대로 잘 살아라, 나는 나대로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나면은 항상 고마워하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내가 거동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는 자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뭘 해줄까? 우리 부모는 너무 좀 고마운 존재야.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위하는 내 결정을 해야 되겠다. 내가 불편해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이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존중받고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가족 간에 불편한 게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서로 먼저 손도 내미시고, 그리고 좋은 관계가 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은 돈이 많고 내가 불편함이 없어도 가족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공허감이 되게 커요. 그게 뭐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왜? 가족이란 필연적인 관계이거든요. 사람들 생각에 가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깨지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 길을 가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나 알았어.
가족한테 내가 이제 그러면은 신경을 안 쓰겠어.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야, 난 너무 외로워. 내 주위에 사람이 없거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가족이 나를 돌봐주지 못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돈독하게 맺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 3분의 1은 혼자 살고, 3분의 1은 부부끼리 살고, 노부부끼리 살고, 3분의 1은 자녀와 같이 사는데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 자살을 하거나 고독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고 점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럴 때 내가 이거를 피하는 길이 뭐냐. 평상시에 내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내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신체 기능이 망가졌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물도 떠다 줄 수도 있고, 나한테 반찬도 해다 줄 수도 있고, 또 나를 데리고 병원에도 데려갈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타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하시지 말고, 요즘에는 가족이 기능이 약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기능을 대체할 사람들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두툼하게 쌓아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고 됐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뭐 이런 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권리를 누가 침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되고, 학대받거나 그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뭐 이렇게 내 물건을 뺏어갈거나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지 마, 너 오지 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즐겁고 유용하게 보내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년에 대한 준비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이제 내가 신체 기능이 나빠져가지고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럴 때는 국가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가 있어요. 사회보험이거든요.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예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여러분들이 등급을 신청하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못하는 걸 해줘요. 뭐 집안일도 해주고 나를 데리고 병원에도 가고 나 목욕도 시켜주고, 아니면 나는 유치원처럼 노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프로그램도 하고 거기서 뭐 밥도 먹고 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주야간 보호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더 나의 기능이 나빠졌어. 그럼 나 요양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양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신체 기능이 약화가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이 생겨요. 네, 그럴 때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회복지 장치들을 마련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노인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뭐 치매 안심센터, 뭐 그런 걸 비롯해서 다양한 것을 이게 사회에다 장치를 심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용 못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항상 귀를 쫑긋 하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이용하셔야 여러분들이 노후에 불편한 부분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말년에 대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시다가 도움받아 사시다가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세상 떠날 때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슬픈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왜요? 왜 기뻐요? 나 무서울 것 같은데? 하느님 곁으로 가니까 와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선생님들 어쨌든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내 의지대로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보통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 중환자실을 거쳐서 가거든요, 병원에. 만약에 내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119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게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중환자실에서 내가 입원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네. 이럴 때 보통은 내가 이제 의식이 없잖아요.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내가 듣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 누구랑 상의를 하겠어요? 내 가족과 상의를 하는데 주로 내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물어보겠죠. 어머님이 숨을 잘 못 쉬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인공호흡기를 달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자녀는 뭐라고 그럴까요? 살려만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저희 어머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 엄마 살려야 돼요. 살려만 주세요.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입을 강제로 벌려서 호스를 넣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은 내 혈관에다가 혈액 투석기를 해가지고 강제로 혈액 투석을 해줘요. 내 심장 기능이 망가지면 또 동맥에다가 또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강제로 빼내서 또 산소를 공급해서 다시 넣어줘요. 그러니까 내 온몸에 정맥, 동맥, 온갖 혈관에다가 온갖 줄을 끼워넣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거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엄청나게 고통이래요. 너무너무 아프고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인공호흡기를 넣을 때 이게 막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막 입을 다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가 다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리 의식이 없는 사람일지라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안 빼도록 어떻게 하느냐면은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 우리 부모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하겠어요? 부모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못 살아나요. 왜? 강력한 진정제 때문에 나는 계속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나 혼자 외로이 온갖 줄을 내 몸에 연결한 채 고통 속에서 내가 살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너무 문제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김연아 교수 같은 사람은 계속 한림대 교수, 여자 교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책도 쓰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안 가시려면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어디서 하느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미리 작성했고 저희 엄마도 미리 작성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연명이에요. 연명은 뭐예요? 목숨을 연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됐을 때 내 목숨을 그냥 인공적으로 연장하지 마세요. 나한테 이런 주렁주렁 관을 매달지 마세요. 나 너무 괴로우니까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가서 미리 작성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가 딱 조회를 해보면 나와요. 그럼 이걸 작성하시면 어떡하느냐? 여러분들이 꼭 자녀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걸 준비해 놓으셔도 자녀한테 말을 안 하면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모한테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연결해요.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 연결하면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가족에게 의사를 전달하시고 평상시에 가족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살다 죽고 싶어. 나 유언장 나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해줘. 장례는 이렇게 해줘. 이런 거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가족이 그걸 듣고 있다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우리 엄마 의사를 존중해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터부시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누가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말 못해요.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요약해 보자면 노년기는 정말로 장시간의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원망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내가 불편한데 왜 날 안 돌봐줘? 나쁜 자식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할 수 있는데 왜 자식들한테 떠넘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공부를 한 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준비한다. 그다음에 준비 없는 성공은 드물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준비해야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10년을 두고 준비한 사람이 더 행복하겠어요? 30년을 두고 준비한 사람이 더 행복하겠어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가 위험을 막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죄송해요. 네, 다 나갈게요. 네. 자, 그래서 아름다운 노후라는 거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아요. 내가 기다린다고 내가 있다고 해서 여기 아름다운 노후예요,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위험을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알으셨으면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왜? 나의 미래의 행복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나의 행복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누가 만들어줘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의 권리를 내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되어야 아름답고 행복하며 편안한 노후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나마 이제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또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될 주제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는 걸 축하드리고, 그리고 모두 정말 아름답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시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